후조 김남조. 당신을 나의 누구라고 말하리. 나를 누구라고 당신은 말하리. 마주 불러볼 정다운 이름도 없이 잠시 만난 우리 오랜 이별 앞에 섰다. 갓 수술을 해드린 허허로운 바디랑에 노를 등진 긴 그림자 모양, 외로이 당신을 생각해온 이 한철. 삶의 100가지 갓난을 견딘다 해도 못내 이것만은 두려워했음이라. 눈물듯 보고 싶나 신의 보태심 없는 그리움의 벌이여, 이 타는 듯한 갈망. 당신을 나의 누구라고 말하리. 나를 누구라고 당신은 말하리. 우리 다같이 늙어진 어느 훗날에 그 전날 잠시 창문에서 울던 어여쁘디 어여쁜 후조라고나 할까. 옛날 그 옛날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더니라. 애뜯는 한 마음이 있었더니라. 이렇게 죄 없는 얘기거리라도 될까. 우리들이 이제 오랜 이별 앞에 섰다. 우리들 이제 오랜 이별 앞에 섰다. 김일우 시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더위가 참 만만치 않잖아요. 예, 네, 저는 매일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도 하고 또 집안 살림도 하고 또 주말마다 낭송에 참여해서 낭송도 하고 예. 또 경제활동도 하고 몸이 한 둘셋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로 바쁘게 지내시는군요. 예. 그러님께서는 등단을 언제 하셨어요? 제가요? 그리고 그 동기까지 말씀해 주시죠. 2012년도에 했습니다. 예, 2010. 그런데 처음 뭐 시인 자체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제가 생활에 좀 슬프고 또 아주 고민스럽고 이럴 때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제가 이렇게 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자기 암에 걸린 부인을 위해서 지은 시인데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굉장히 절절한 거예요. 그 시를 외우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도 참 좋구나, 나도 시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그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의 임보 교수님한테 이렇게 시창작을 배우고 그 뒤에 이제 시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등단하시고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시고 예, 이제 시인이란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셨는데요. 예. 그 시인으로 이렇게 듣게 된 이후에 기쁘기도 했고 예. 또 어떤 때는 후회한 적도 있고 이랬을 텐데 혹시 그런 거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 제 선택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생각이 모아지면 시도 쓸 수가 있고, 또 내가 괴로울 때, 또 슬플 때, 즐거울 때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게 참 내 생활에 있어서 정말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김일우 시인님 보면 여기저기서 많이 문단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저는 아주 많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한 시치유협회 이사라든가 또한 해피포의 회원 또 대산문학회 상임 이사 또 예술인 복지회 회원 뭐 이렇게 한국문예작가협회 운영이사 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많이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절제하고 있습니다. 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예,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하시는데 예. 절제하고 예, 계신 예, 거예요? 예, 다 하자면은 정신 없습니다. 근데 한 군데를 빼놓으신 것 같아요. 시가 시가 서울에 그러네요. 시가 흐르는 예, 서울에서도 시가 흐르는 활발히 서울에서 활동하고 예, 있다는 선정위원으로서 것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김희루 하면 예.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자식들 자랑도 할 만하겠어요. 예. 예,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예.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들을 하십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제 공인회계사이고 예. 작은 아들이 행정고시 패스해서 있고요. 그러시구나. 또 딸도 또 행정고시 패스하고 또 사위도 행정고시 패스하고 또 큰며느리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또 작은 며느리는 언론학 박사로서 공기업의 차장으로 있고 모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활에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저 만족할 따름입니다. 자랑할 만하시네요. 특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희루 시인님께서는 오랫동안 강의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강의죠? 예. 저는 1970년도에 그때 농수산부에서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서 이 전국적으로 관공서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 이제 개몽 이제 강의를 했었고 또 그 뒤에 문공부 산하 국민생활운동본부에서 한 20년 동안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의 위촉 강사로서 생활 개선이라든가 물자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자 강사가 전혀 없어서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인기 강사셨잖아요. 예. 요즘도 강의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강의죠? 요사이는요. 제가 이 시 낭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낭송을 또 이제 시작한 지가 약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낭송에서 낭송을 한다든가 또한 뭐 대회에 나가서 이제 낭송을 해서 뭐 상도 받고 이러니까 제 낭송이 참 듣기 좋고 또 이 제가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고 지금 금천 50 플러스 6층에서 시낭송 강의를 이 4월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낭송 강의시죠? 예, 역사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시인님이면서 시낭송가이신데 예. 시낭송에 대해서 상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예, 뭐 그동안 이 상으로 치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해서 시낭송 이제 대회에 많이 참여해서 많은 그 상을 받았었는데 2019년도에도 이제 금상을 받았고 2021년도에는 전국 김소월 낭송대회에서 그때는 대상이 없었고 최고상이 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금상을 받았고 요사이도 이제 계속해서 신앙송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연단해서 낭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김일우 시인님께서는 예. 아까 목과 특별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재테크에도 관심이 아. 있고 또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예. 저는 이 대학교에서 제가 국민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재무 분석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했었는데 회사의 기업을 갖다가 공개할 때나 또한 뭐 채권 공모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회사의 규모라든가 또한 대표라든가 이 뭐 퍼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재무 분석을 해서 이 회사에 공모를 해야 되는지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예, 예. 재테크 전문가이시기도 하군요. 전문가라기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우 시인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신데 예, 예.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뭘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 평소에요. 평소에 대부분 이제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느라고 좀 바쁘고 또 시창작도 해야죠. 또한 시 강의도 해야죠. 또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영상 편집도 요사이 합니다. 36회, 거기까지요? 37회 했습니다. 가족 이렇게 모임 영상 편집도 김일우 배워서 사진 늦가을 이렇게 편집을 바쁜 해서 일상 동영상 속에 편집을 해서 만난 가족이나 가족들 또한 우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동생들한테 이렇게 웃음꽃이 주면 피고 굉장히 쌓인 고마워하고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많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바람에 나부끼며 고맙습니다. 태색되어 그러고 보니 우리 김일우 시인님의 인생과는 좀 독특할 것 같아요. 한번 들려주시죠. 독특할 거 별로 그리 크게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생활에 충실하고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내하면서 고비마다 다 잘 헤쳐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김일우 시인님 고향이 경주시지요? 예, 예. 그 학창 시절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경산중학교에서 경주 여중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경주 여중고 교장 선생님이 유치원 그 시인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인님이 교단에서 우리 여중고 학생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또렷이 이렇게 남는데 여자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딸도 여자고 아내도 여자고 또 옛날에 사랑했던 여인도 여자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여중고 학생들이니까 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여자를 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걸 지금 가만 생각하면 그 유치원 선생님 굉장히 행복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를 지었을 때 참 그분이 심성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고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우리 여중생들에게 또한 여고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좀 예, 말씀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 질문을 좀 예.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 시가 흐르는 서울에 표지에 그림도 이렇게 표지 그림도 그리셨죠? 저는 예, 몰랐었는데 그렸습니다. 예. 지금 좀 오늘 자세히 읽어 보니까 그렇게 그리셨고 또 무슨 풍경화라든가 정물화 이런 것을 그 대학 교수님한테 직접 지도 교수님한테 예. 그렇게 배우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조금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아니, 궁금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운 건 아니고요. 예. 예, 저는 뭘 배운다면
사실 그냥 이렇게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니지 않고 이렇게 좀 그래도 내노라는 그런 분한테 가서 직접 배우고 그래요. 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아, 예.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어요. 아, 처음에는 이런 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풍경화, 네. 정물화 이런 것을 그려다가 요즘은 전혀 색다른 분야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아, 분야가 뭐냐면 예. 그 이 은박지에 그리는 네. 은박지에 그리는 은지화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마 잘 못 아,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은지화를 매주 한 번씩 네. 이렇게 동호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부님 모시고 그리고 있어요. 아, 하나의 취미죠. 아, 대단하시네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취미로 아, 이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시창작 강의도 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강의는 몇 다양하시네요. 군데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예, 그 목동의 예, 시인대학 그리고 지금은 여의도에서 예. 또 시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 보통 대단하시네. 한 텀을 석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번의 완성을 시키고 특징은 저한테 강의받은 사람은 무조건 시집을 저의 지도하에 한 권씩 내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다른 과학 분들 시강의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 아, 수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전 억지로 쓰지 않고 네. 그냥 하여튼 편하게 쓰면서도 그래도 공감 가는 시 예. 그렇게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은 참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인님께서 제가 네. 이렇게 호칭을 할 때 시인님, 신앙송가님 뭐 이런 등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불러주시는 것을 원하세요? 아, 저는요, 여루 시인이 좋죠.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지금 시도 많이 쓰고 있고 네. 또 낭송도 하고 있으니까 시 낭송가도 좋습니다. 여루 시인, 시 낭송가 둘 다 좋습니다. 예, 여류 시인, 예. 또 낭송가. 예, 예. 시인님의 지난 삶의 여정을 예. 좀 듣고 싶어요. 독자들도 그렇게 듣고 싶을 텐데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글쎄요. 저는 이 삶을 위해서 굉장히 그 인내를 하면서 고비를 잘 헤쳐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강사 생활도 뭐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요. 또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노후도 대비를 하고 이렇게 이 고비를 잘 넘기니까 인내를 하면서 고비를 잘 넘기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많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셨더라도 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자꾸 나이도 좀 들어가시고 이러다 보면 네. 불편하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즘 많이 불편한 게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매일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되니까 정말 여자들은 굉장히 그 어려움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화장을 하니까 입술 뭐 루즈로 이런 것이 네. 다 이렇게 막 마스크에 묻고 뭐 이러니까 빨리 그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마스크 벗고 좀 활발하게 그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을 때 참 네. 저희들 같은 입장입니다만 건강 관리 많이 신경 써야 되잖아요. 예, 예. 어떠세요? 아, 저는요, 지금까지 약 먹는 거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새벽마다 규칙적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헬스도 하고, 새벽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특별하게 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예. 그게 지금까지 약 먹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 아우 대단하세요. 김희루 시인님 예.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 올해 시집 펴내셨잖아요. 예,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요, 이 시집은 국내에서 최초로
QR 코드로 보는 그런 그 시집을 춤추는 나비를 출간을 했습니다. 정말 그 출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고통, 고뇌, 인내 이거 다 동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80편에서 한 40편 정도를 제가 다 기미로. 외웠거든요. 외워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제가 낭송을 했는데 석양을 그 낭송할 때에 좀 특별한 기미. 얘기가 있습니다. 영하 14도일 때 한계령까지 가서 한계령의 한계령까지 눈꽃 눈 속에서 속에서 낭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성탄절 너무 추워서 폭설이 이 내린 낭송이 잘 나오질 한낮. 않아서 낭송 자체가 어눌하기도 사방이 합니다. 온통 그때 이것뿐인 이 QR 동화야. 코드로 그 시집을 낼 생각을 못했는데 영상 눈부신 제작자인 폭설 속에 이춘종 눈. 선생님이 이 국내 최초로 이걸 나뭇가지엔 만들어 보는 게 하얀 어떻겠느냐 노을. 해서 제안을 해서 누구도 제가 걸어가지 이렇게 않는 실천에 하얀. 그냥 믿고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라다 보면 그 바라다 시집이 볼수록 인기가 좋았어야 되는데 별로 미소가 인기를 따스하고 받지를 곁에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조금 서운하지만 행복한 제가 이 태어나서 처음 흩날리는 이 눈꽃 국내에서도 사이로 최초로 그 그대 전체 시집을 열정적으로 QR 코드로 다가갔어. 만들었기 때문에 제 재산 중에 아주 큰 그 보물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고난과 또한 인내로서 태어난 제2 영상 시집 춤추는 나비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면 김일우 시인님께서는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예. 시를 쓰시는데 그런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죠. 제가 시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생활시입니다. 제가 이제 등산을 새벽마다 하니까 새벽마다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사물을 보고 이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럴 때 이렇게 시를 한 편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인님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가치라는 것보다 사실상 제가 항상 생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자식들한테도 하고 또 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성실함 예, 그 자체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이 젊으실 때 EBS에서 MC로 뭐 30년이나 계셨고 다른 MBC 무슨 다른 방송국에도 MC로 계셨다는데 참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EBS 말씀하셨는데 제 이름으로 나간 프로가 몇 개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박종규의 과학 이야기, 예. 그런 걸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엄마의 방이라는 예.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아마 한 30년? 그렇죠. 라디오 방송까지 하면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KBS에서 이렇게 했고요. EBS 마지막 프로는 제가 질문이 있어요. 이런 프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야만 즉석에서 대답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예. 그것도 벌써 한 20년 더 된 거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재능이 대단하십니다. 와,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 선생님의 그 능력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인님, 예. 살아오시면서 예.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어느 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자식들이 모두 그 행정고시 폐쇄해서 참 건강하게 이렇게 크고 해서
그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게 얼마나 좋으세요. 부럽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인님께서 이제 어느 어떤 생각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머니, 돈, 예, 그다음에 러브, 사랑, 예, 파워, 예. 권력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고르라면 어느 걸 고르시겠어요? 아, 뭐니 해도 사실 생활해 보니까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인 것 같습니다. 사랑도 돈이 없으면 변합니다. 돈이 있어야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으니 할 수 있으니까요. 돈 최고다. 예, 예, 예. 예, 물론 거기에 사랑도 필요하고 예. 또 힘, 권력도 필요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시인님께서 시를 예. 타작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질적으로 생각하시고 시를 쓰시는지? 아, 글쎄요. 제가 질적인 것보다 시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아, 시를 한 편은 써야 되겠는데, 진짜 어떻게 시 창작이 안 될 때는 그냥 끌적이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며칠 지나면은 또 이제 시가 갑자기 쓰고 싶다는 생각이 났을 때, 그럴 때 시를 쓰면은 진짜 이 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시가 쓰지를 않습니다. 써시지. 예. 그러니까 뭐 타작보다는 질에 우선한다 이렇게 예.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근데 시인님께서 그렇게 예. 질적인 시를 많이 쓰신다 이런 것을 받아들였는데 예. 특별히 그 생활하시는데 예. 어떤 목표점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격언이나 경구 그리고 예. 혹시 가훈 같은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저는 항상 애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참신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라. 어려울 때 또 인내할 줄도 알고 이런 정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실하고 예, 어, 참신하고 예, 그런 거하고 최선. 관련 있는 말씀이신데 예,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지면 그냥 꾸준히 예, 밀고 나가는 예, 그런 인내심 꾸준히, 예, 그런 예. 것도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우리 김일우 시인님은 시낭송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 이렇게 대가이신데 좋아하는 시 하나 낭송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대가라기보다 시를 제가 좋아하니까요. 예, 제가 시낭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라니. 장밋빛 뺨, 붉은 입술, 강인한 육신이 아니라 늠름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 삶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신선함이라네. 청춘은 겁없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몸심을 말하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에게서 청춘을 보듯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어간다네. 세월의 흐름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리며 정열의 상실은 영혼의 주름살을 늘리고 고뇌, 공포, 실망은 우리를 좌절과 후력으로 몰아간다네. 60이든 16이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의 선망, 어린이 같은 미지의 탐심,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있게 마련이네. 또한 너나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영감의 수신탑이 있어 사랑으로부터든 신으로부터든 아름다운 희망, 희열, 용기,
힘의 전파를 받는 한 당신은 청춘이라네. 그러나 영감이 끊어지고 마음속에 사늘한 냉수의 눈에 덮인다면 스물이라도 인간은 늙는다네. 영감의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희망의 전파를 끊임없이 잡는 한 여든이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네. 청춘 잘 들었습니다. 예, 박수를 다시 한번 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일우 시인님의 앞으로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생활에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건강관리 이렇게 해서 노후가 잘 익어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예, 저도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일우 시인님 네. 살아오시면서 네.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분 한 분을 꼽는다면? 네, 어머니이십니다. 사실 어머님이 옛날에 대학교를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느라 가족 생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남매를 교육시키느라 고생을 무척 하셨는데 제 살기가 바빠서 용돈 한번 챙겨드리지 못한 게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아버님 예. 그 독립운동도 하셔서 아버님의 그 자서전 예. 항일과 혁명이 한 길에서 이런 책도 내셨죠. 예. 그게 그렇게 된다면 그 후에 아버님께서도 그 돌아가실 때 연결식정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서울 그 을지로에 그 백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연결식을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한 제야 인사들이 한 600명 정도 왔었는데 이재호 국회의원 하셨던 분, 그분이 집행을 하셨고 또 문병란 시인 그분이 조시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서야 아버지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걸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우 시인의 삶의 여정을 문학적인 면을 토대로 한 프로필을 중심으로 알아보면서 오늘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i esperaré hasta mi día, te esperaré todo mi día. Te esperaré hasta mi día, te esperaré